이제 마지막 우리 기자협회 회장 정세영 기자의 순위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정세영 기자의 순위표 준비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네. 이걸 정리를 좀 하고. 예. 자, 마이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예. 네. 저는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 기자는요. 1위 기아, 2위 LG, 3위 KT, 그리고 4위 삼성, 한화, SSG, 두산, 롯데, NC, 키움의 순으로 꼽았습니다. 일단 1위하고 9위, 10위는 다 의견이 일치한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LG를 2위에 올린 것은 LG가 이제 작년에 좀 포스트 시즌에서 좀 살짝 부진을 했지만 그래도 LG가 타선은 여전히 건재하다. LG가 가장 잘하는 그 타선이 건재하다는 점, 그리고 마운드가 치리노스 선수가 합류했는데 제가 파악한 정보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 포스트 그 캠프에서 던지는 불펜 피칭 갖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작년에 제가 2월달에 캠프를 갔었는데 네네. 그때도 그 LG의 이 외국인 투수들이 좀 괜찮다고 했는데 요번에 들으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괜찮은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높은 점수를 매겼고,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장현식 선수가 합류했다는 점, 그리고 마무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LG를 위로했습니다. 3위 KT도 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선발진이 헤이수스 선수 합류가 가장 결정적이다. 거기에 서영준 선수가 돌아오고 마무리가 또 건재한 팀이고 여기에 이강철표 투수 교체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팀. 그 지금 타선에 대해서 이제 김하진 기자 노세화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지만 저는 강백호 FA 로이드 효과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버프. 점. 예, FA 버프. 있을 것 네. 같다. 예, 그 점을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로하스나 이런 선수들은 워낙 기본 일단 디포트 값이 너무 좋아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KT가 이번에는 초반에 한 10경기 거기서 크게 삽을 푸지 않는다면 괜찮은 성적을 낼 것 같고, 삼성을 4위로 놓은 것은 그러게요. 네. 저는 이제 불펜이에요. 앞서 말씀 얘기할 때 불펜이 좀 그랬고, 아까 얘기 다 했는데 그 젊은 선수들이 이제 커가는 젊은 선수들이 이제 집중 경기를 얼마나 이겨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이제 저는 포커스를 좀 맞추고 4위를 했고, 5위는 하나는 뭐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 가을 야구 가야 됩니다. 아니, 선수들도 가을 야구를 가야 돼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고요. 반드시라는 거를 외치고 있대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SSG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SSG는 뭐 최근 수년간 보면 5강권 싸움을 꾸준히 해왔던 팀, 그리고 최정하고 김광현이 건재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됐고, 7위 두산은 확실히 허경민 이 효과를 빠졌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고, 롯데를 좀 8위로 놨던 점은 저는 전체적인 전력에서 이 상위 7개, 5개 팀들보다는 좀 하나하나 한 포인트씩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선수 뎁스, 그다음에 선수층이 좀 낮다는 거는 롯데가 지금 가장 인정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투수들도 투수진도 그렇게 상대 타선을 압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뭇 다릅니다. 꽤 그 다른 세 분의 기자분과는 순위표가 꽤 다른데 일단은 뭐 어차피 틀릴 거예요. 그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자면은 너무 기니까 그 한 분씩 저 순위표에서 나는 이 부분은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논박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4위 삼성이 저 혼자 4위예요. 네, 그러니까요. 다 2위라고 적으셨는데. 저도 삼성은 더 올라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발 쪽에서 좀 힘을 내주면 불펜의 약점을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성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작년 삼성 불펜이 어려웠던 이유는 마무리 오승환을 빼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오승환을 마무리 자리에서 내리는 그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시체말로 말아먹은 경기가 몇 개씩 좀 쌓이면서 결국 김재현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좀 놓친 게 아닌가. 그럼 올해는 물론 김재현 선수가 한참 KT에서 좋을 때만큼의 그런 위용이냐, 그건 솔직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지금 삼성에서 가장 좋은, 혹은 리그에서 상위권에 꼽히는 불펜이니까, 마무리 투수니까 뒤에 김재현을 박아놓고 시작한다는 점은 작년하고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임창민 선수도 그렇고 구색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선발을 더 강화했기 때문에 작년만큼 그렇게까지 막
휘청휘청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 놨던 것도 있고 방망이는 또 공인구 변화가 없고 압박도 커지지 않기 때문에 작년 모습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저는 삼성 전력 외적인 지난해 삼성이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삼성이 불운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비가 왔던 날은 비가 와서 맞아요. 날린 경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가령 지금 기억나는 경우들이 수원에서 KT와 뭐 더블헤더 포함해서 3경기를 모조리 치고 이런 쪽으로 그래서 박지만 감독과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대체로 비가 왔을 때나 그 시기에 승률이 너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늘 돕지 않았는데도 그 정도 성적을 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좀 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점인데 저도 뭐 2위로 꼽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외적인 요소들에서도 삼성이 지난해 마냥 커리어를 달성한 게 아니라 손해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삼성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일단 불안 요소가 많이 적어졌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해 이맘때에는 삼성을 놓고 좀 평가가 좀 갈렸거든요. 불안 요소가 많다, 좀 변수가 많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작년에 어느 정도 삼성이 좀 보여줬고 증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비시즌 기간에 그 영입 보강들이 마이너스보다는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 좀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좀 기아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삼성이나 LG 좀 이 상위권 팀들의 움직임을 많이 견제했다고 해요. 그런 걸 봤을 때 삼성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올해 회장을 하면서 소통을 가장 네. 중요한 키워드로 오는데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몽규세요? 갑자기 왜 또 소통을? 네. 소통을 하기 위해 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기자분들이 이제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부상자의 복귀 시점을 팀의 반등 시점 혹은 변곡점으로 많이 짚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LG와 삼성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삼성이 LG보다 위일 것이다라고 느끼는 지점 중에 하나가 LG가 이제 좀 부상자가 좀 있습니다. 복귀를 할 거고요. 근데 저는 부상자는 또 다른 부상을 불러온다. 네, 남아있는 인원들의 무리를 그렇죠. 통해서 네, 힘을 더 쓰게 되니까. 오히려 그래서 초반에 많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삼성이 더 오히려 위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혹시 다른 순위표에서 혹시 다른 거 지적하시고 싶은 분 계실까요? 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있어요. 왜 이러는 거야? LG가 2위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점이 가장 클까요? 아까 다 설명드렸는데요. 네. 일단 타선은 그러니까 LG가 가장 자랑했고 LG가 이전전에 우승을 할 때 가장 강력했던 건 타선은 전 여전히 건재하다고 봐요. 네, 뭐 김현수 선수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뭐 전체적인 팀 밸런스나 짜임새 그리고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영경혁 감독의 작전 구사 이런 점에 있어서는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냥 결국에는 작년에 좀 흔들렸던 포인트가 불펜 그리고 외국인 투수가 압도적이지 못하자는 점인데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치리노스 선수한테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요. 그리고 불펜도 장인식 선수가 합류하면서 어느 정도 확실한 마무리를 안고 유영찬 선수의 이탈이 좀 아쉽긴 하지만 좀 체크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LG를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말씀 덧붙이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야구 전문 기자 네 분의 2025년도 프로야구 순위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뇌피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분들의 뇌가 좀 다르다는 거. 이제 뭐 반쯤은 재미로, 반쯤은 뭐 한번 진짜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순위표, 물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네 분께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10개 팀의 순위를 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비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팀은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이 순위표에서 마치 작년의 삼성처럼 네. 이런 가능성이 있는 팀이 있다면 어딜지 그 팀을 한 팀 꼽아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하위권 팀 중에요. 아무나 뭐 상관없습니다. 아마 그 다분히 하위권이겠죠. 가장 예측 불허 다크호스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코스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는 팀. 네. 모든 if가 다 터진다. 네. 그러면 한화. 한화. 한화가 뭐 우승 1위까지는 아니도 진짜 상위권 3강 안에서 놀 수는 있다. 네. 3강까지 들어갈 수 네. 있다. 김경문 감독이 보면 진짜 이 김경문 감독이 지휘했던 팀들의 성향을 보면 풀로 이 지휘봉을 잡았을 때는 항상 좋았어요. 마지막에 좀 그랬는데 지금 김경문 감독이 아까 유준상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일단 온전하게 한 시즌을 치르는 시즌이고 지금 모든 거를 마무리 캠프부터 세팅을 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전력들이 또 합류를 했고 이런 점에서는 올해 내야 되고요. 올해 아마 한화의 이제 그 구단주님께서도 많이 오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요. 네. 하나가 지난해 보면 가장 많은 매진을 했어요. 가장 적은 또 경기장에서 작은 경기장에서. 근데 올해는 경기장이 2만 명 그렇죠. 쳤습니다. 그 팬들이 이제 성원내는 게 이제 따블이 됐어요. 이런 것도 하나 선수들에게 상당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만약에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다크호스를 꼽으라면 하나를 꼽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다크호스를 어떤 의미를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뭐 다크호스 이런 걸 떠나서 가장 궁금한 팀은 사실 키움이에요. 키움.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시즌 예측을 하다 보면은 보통 한두 팀 정도는 좀 완전히 빗나가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움이 어쩌면 그 좀 변수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기대 요소들이 한꺼번에 딱 터진다면은 그래도 최하위는 안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봤을 때는 키움이 조금 밀리는 게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디네스 이 푸이그 이 조합이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외국인 선발 한 명이 들어왔을 때 과연 키움이 얼마나 그 144경기 레이스에서 좀 버틸 수 있을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네. 뭐 키움이 뭐 우승을 한다 우승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어느 팀이든 소위 말해 if가 터진다라고 설명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유망주들의 동시다발로 터지는 거거든요. 지금 젊은 선수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네. 키움은 젊은 선수들 많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서 빠바방 터지면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키움이 물론 키움이 그러니까 사실 그건 요행에 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키움이 그 생각을 또 안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막 쓸어 담는 것도 있으니까 위쪽이 어린 선수들이 뭐 대호각상에서 빠바방 터지면 키움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하진 기자는요? 전 개인적으로 NC를 NC. 네, 제 예상을 엎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지난해 손아섭, 박건우 선수가 다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NC의 외국인 선수 뽑는 능력은 워낙에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NC가 솔직히 가장 전력을 예측하기 힘든 팀이에요. 뭐 어쨌든 이호준 감독이 초보 감독이긴 하지만은 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이호준 감독이 항상 타석에서 노림수 이런 게 워낙 좋았던 것처럼 그런 리더십을 잘 하게 된다면은 NC가 지난해는 성적이 너무 안 좋았지만은 그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그 알야구에서 정말 다크호스 떠올랐던 팀이기 때문에 NC는 약간은 도깨비 같은 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예측을 좀 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네 분의 의견이 맞을지 안 맞을지 사실 뭐 그 누구도 답은 모르겠죠. 예, 하지만 그래도 이 오늘 만들었던 영상들은 쇼츠나 다양한 방법으로 박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시즌 중반 그리고 후반까지 계속해서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에너지